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유도해 볼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기본 개념들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시스템은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유체라는 의미로 계속 사용이 될 거고요. 검사 최적은 영어로 control volume이라고 하는데 CV라는 약자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일정 공간에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시간에 따른 유체 변수를 측정하는 걸 이제 오일러 기술법이라고 하는데, 네, 반대로 유체 입자를 직접 따라가면서 이제 추적하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건 라그랑주 기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종량적 상태량이라고 시스템의 질량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 하나 들어보면 질량, 운동량 등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질량, M이죠? 질량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자명하고, 운동량, P는 MV. 얘도 질량에 따라 변하죠. 다음에 반대 개념인데 강성적 상태량, 시스템의 질량과 무관한 물리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 온도 아니면 압력 등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는 질량에 무관하죠. 질량의 변함에 따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레이노즈 수송 정리, 약자로 RTT라고 하는데 이거 유도해 볼 건데요. 일단 B라는 종량적 상태량을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적분 영역 시스템 안에는 로 베타 dB 이런 형태가 될 건데요. 로는 여기서 밀도예요. 그래서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이죠. 그래서 적분에서 이 B가 나오려면 얘는 단위 질량당 이 종량적 상태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미분의 정의에 따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려면 검사 최적의 그림을 그려봐야 이해가 쉬워요. 네, 일단 이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검사 최적인데요. 그 다음에 이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유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초기 시간 t에서는 이 검사 최적과 이 유체가 완전히 겹친다고 가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체가 검사 최적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t 플러스 데타 t의 경우죠. 초기 시간에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제 부분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일단 이 CV 부분, CV에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CV에서 안으로 반대로 들어오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CV가 아까 검사 최적, 부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경계면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CV의 경계면을 CS라고 불러요. Control Surface, 검사 표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무 미소 면적 DA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 법선 벡터를 그려보면은 이 out, 검사 최적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단위 법선 벡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out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반대로 들어올 때는 이 단위 법선 벡터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초기 시간 t에서는 이 유체와 검사 최적이 완전히 겹친다고 했기 때문에 t 플러스 데타 t,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의 경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식을 다시 이 미분식에다 대입할게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초기 시간 t에서는 겹치기 때문에 이 아웃과 인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서, 네, t일 때 이 식은 존재하지 않고요. t 플러스 데타 t일 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레이노즈 수송 정리입니다. 이거를 각 항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B는 적분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T에 대한 편미분만 취한 형태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검사 최적, 고정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간면수 X는 고정이고 거기 안에서 시간 T에 대한 변화만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편미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항이죠. 얘는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항상 이 단위 법선 벡터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르지 않아요. 뭐 거기에 비스듬한 면으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위 법선 벡터와 내적을 취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면적분에서도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RTT는 기존의 라그랑주 기술법은요, 유체 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막 다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러 기술법으로 이렇게 관점을 변환해서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시 운동량 방정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외력, 즉 외부에서 유체에 작용한 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뉴턴의 제2법칙 때문인데 F는 ma죠. 여기서 아까 이 밀도가 dmdv라고 정했으니까 얘랑 적분되면 질량이 될 테고, 속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 힘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유체에서의 외력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정력이라고, 그 유체 전체 체적에 골고루 작용하는 힘인데요. 뭐 예를 들어 중력 같은 경우가 있겠고, 얘는 표면력이에요. 물체 내부의 가상 절단면에 작용하는 힘이란 뜻인데, 얘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정력식을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B가 뭐냐? 적분에서 이 체정력이 나오려면 단위 질량당 체정력이 돼야 되겠죠. B는. 그 다음에 표면력은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연속체 가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연속체 가정이란 물질이 이렇게 미세하게 확대하다 보면은 이게 원자 단위로 서로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물질이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체를 이런 식으로 쪼개보면 내부 절단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미소 절단면 D에 의해서 단위 법선 벡터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N은 이 단위 법선 벡터고요. 시그마는 코시 응력 텐서예요. 이제 응력이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시 응력 텐서는 3차원에서 응력을 표현한 텐서고요. 자, 코시 응력 텐서와 이 단위 법선 벡터와 내적을 취하면 트랙션 벡터라고 나오게 돼요. 트랙션 벡터가 뭐냐면 이제 법선이 n인 이 단면적이죠. 거기에 작용하는 표면력을 나타내는 벡터인데요. 자, 그래서 가우스 발산 정리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력은 레이노즈 수송 정리에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CV 항은 최적적분이죠. 그 다음에 CS는 폐공면적분인데, 얘를 가우스 발산 정리에서 최적적분을 바꾸면 같은 최적적분 이 CV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로V 벡터죠. 그 다음에 이 V 내적 N 내적이기 때문에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우스 발산 정리 쓰려면 밖에 n이 빠진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벡터와 벡터 텐서곱 취하면은 그냥 서로 내적 취한 꼴이죠. 이제 거기다가 어느 벡터와 내적을 취할 겁니다. 여기선 단위법선 벡터로 가정할게요. 내적이기 때문에 차수 하나 줄여서 결과 인덱스 i라고 가정하면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내적 취하려면 공통 인덱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통 인덱스 J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다 똑같이 적용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V, V 내적 N을 이런 텐서곰 형태로 정리해서 자, 가우스 발산 정리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CV고 자, 이런 형태로 묶었고요. 우리가 이거를 각자 계산하려면 또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야 돼요. 자, 벡터와 벡터의 텐서곱에다가 발산을 취하면 차수 하나 줄여서 인덱스 i고요. 이걸 전개해보면 이런 형태죠. 이걸 계산해보면 곱미분이잖아요. 네, 이런 형태가 나오고 공통 인덱스끼리 묶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항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 결과에 의해서.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얘도 곱미분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 두 식을 더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네, 변수 v 그 다음에 각각 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걸 계산하려면 우리가 먼저 연속 방정식에 대해 알아야 돼요. 연속 방정식을 증명하려면 일단 시스템의 질량을 가정하고 적분량은 똑같이 시스템 그다음에 로 dv 그래서 적분하면은 이제 질량이 나오겠죠. 이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레이노즈 수송 정리에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가우스 발산 정리를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같은 최적 적분으로 묶을게요. 자, 이제 연속 방정식이란 이걸 계산한 게 0이 된다 이런 정리인데요. 그래서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생각해보면 얘는 검사최적 안에서의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이 항은 검사최적의 경계, 즉 CS에서의 변화율입니다. CS를 다시 그려보면 이 단위 법선 벡터가 바깥쪽 방향이죠. 자, 그래서 CV 안에가 증가할 때, CV 안의 변화율이 증가할 때면 뭐가 밖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CS의 관점에서 보면 밖에서 들어오면은 CS의 관점에서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CV 안에가 증가하면 CV 안은 감소하고 반대로 CV 안에서 뭔가 감소하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이 단위 법선 벡터 방향에 의해서 CS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질량은 새로 생성되거나 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둘의 합은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에 적용해보면 연속 방정식에서 이 항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 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떤 함수의 변수가 x, y, z, t가 있고 이거를 점미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dt로 나눌 겁니다. 그럼 여기서 dx, dt로 나누면은 x 성분 속도가 되겠죠? 똑같이 반복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dt로 나누면 그냥 델f 델t만 남겠죠?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각각 x, y, z 공간 성분이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물질 미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물질 미분이란 이 대문자 d가 들어간 좌변이 물질 미분인데요. 그냥 유체 입자를 따라가며 측정한 변화율입니다. 그런 미분인데 라그랑주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 항은 국소 미분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지점, 즉 CV에서의 시간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 항은 마지막으로 대류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체가 직접 CV 밖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체 이동했다는 변화예요. 자, 이게 물질 미분인데 그러면은 이 항이 정확히 물질 미분 형태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내부 항이 이렇게 물질 미분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우리가 아까 정리한 이 최정력 플러스 표면력과 같기 때문에 적분해서 꺼내면 자, 이런 식으로 코시 운동량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유도한 코시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건데요. 일단 뉴턴 유체의 응력식을 봐야 돼요. 일단 뉴턴 유체란 유체가 받는 전달 능력에 관계없이 점도가 일정한 유체를 뜻하는데요. 일단 응력식부터 바로 볼게요.
뉴턴 유체 응력식인데요. 여기서 시그마는 코시 응력 텐서고 두 파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얘는 수직 응력, 그다음에 얘는 전단 응력인데 물체 내부의 가상 절단면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럼 수직 응력은 뭐 말 그대로 물체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고요. 이 가상 절단면에. 그다음에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은 네, 이제 가상 절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이라서 각각 문자는 시그마 타우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둘이 통합하여서 반영한 게 이 코시 응력 텐서인데 이 수직 응력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압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P 문자를 사용했고 압력은 방향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단위 행렬을 사용해가지고 코시 응력 텐서 내부를 보면은 이제 대각성분을 이 수직 응력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P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요. 그 수직 응력의 두 종류에 대해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인장 응력이 첫 번째로 있어요. 인장 응력은 양쪽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응력입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자, 이게 P가 양수일 때의 기준이고 반대로 압축 응력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연속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죠. 압축 응력. P가 양수일 때의 기준이 수직 응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P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압축 응력의 기준을 취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또 그려볼 거예요. 관계식을 유도를 할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은 이 유체 위에 움직이는 평판이고요. 유체를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된 평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들은 각각 유체의 속도 벡터를 뜻하고요. 우리가 또 점착 조건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점착 조건이란 이 유체의 점성 때문에 접착면, 여기서 접착면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이 부분에서 속도가 0이고 이 접촉면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저항이 작게 전달되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단 능력이죠. 전단 능력은 일단 점도 뮤를 반영하고요. dv dy까지 곱해줍니다. 높이 y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코시 운동량 방정식에 이 뉴턴 유체 응력식을 대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 P 압력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장이라 그레디언트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 미분식 마저 전개를 해주고 이 타워에다가 이 관계식까지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유도가 완료가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